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휴스턴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하킴 올라주원이라는 농구 선수가 몸담고 있던 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휴스턴 로켓츠라는 팀 이름으로서 말이죠. 이 사건 이야기는 이곳 휴스턴에 살고 있던 타바섬 칸이라는 43세의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타바섬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파키스탄에 이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아이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두 아이 중 막내인 17세의 데니시 미나스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었습니다. 타바섬은 고작 17세인 데니시에게 개인 차량과 신용카드까지 챙겨주었고 그 외에도 아들이 필요하다는 모든 걸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기대도 무척 컸죠. 공부를 잘해야 했고 공부도 잘해야 했고 공부까지 잘해야 했습니다. 이런 큰 지원과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데니시는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학생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따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학업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뛰어났으며 친구들과의 사교성에서도 완전한 두각을 나타냈기에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머지않아 큰 인물이 될 거라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40분. 그날따라 잠잠했던 휴스턴 긴급센터의 벨소리가 세차게 울렸습니다. 이 신고 전화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인 데니시가 한 것이었습니다. Okay. You don't know what happened? No, I just got it from Galveston. I just walked in this morning.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전화통화는 데니시가 우는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I came in and the door was unlocked. And what? It is now the door was unlocked. 이렇게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데니시의 집으론 구급대원들과 경찰들, 그리고 브라이언 해리스 형사가 도착하였습니다. 14년간 강력계 형사를 일을 해오고 있던 브라이언 형사조차도 이 사건 현장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니시의 어머니인 타바섬은 목이나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칼에 찔린 모습이었는데 손과 팔에 방어운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형사의 눈에 들어온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발목 주위에 피로 인해 생긴 지문 자국이었죠. 그것으로 보아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길질을 하다가 용의자가 그 다리를 잡고 칼로 찔렀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죠. 이러한 단서들을 놓고 봤을 때 타바섬은 강도짓으로 인해 살해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얼마 뒤 발견된 또 다른 증거로 인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피가 묻어있는 흰색 봉투 여러 장이었습니다. 여기 이 증거 사진에서 보면 아래쪽에 피 묻은 손으로 잡은 자국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다른 흰색 봉투에도 이와 같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용의자는 흰색 봉투를 노리고 들어왔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죠. 브라이언 형사는 돈이 아닌 흰색 봉투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들어온 범인이 혹시 면식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출입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확실히 들어맞았습니다.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용의자는 타바섬과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심한 밤에 40대 중반의 파키스탄 여성이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서 살해한 뒤 흰색 봉투를 찾았던 지인은 과연 누구였던 것이고 왜 그 봉투를 찾았던 것일까요? 잠시 후 충격적인 용의자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현장을 면밀히 감식하고 있던 수사관들은 문 손잡이에 피 묻은 손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손자국은 아니었기에 혈액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바섬의 혈액이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브라이언 형사는 용의자를 추려내기 위한 작업 중 가장 먼저 신고자이자 아들인 데니시의 혈액과 대조해 보았고 그 결과 불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울면서 신고 전화를 했던 아들인 데니시가 범인일 리는 없었기에 이 부분은 그냥 지나쳐갈 수 있었지만 그의 진술을 받아내던 차에 꽤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살해되기 직전에 어머니와 심각한 말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이었죠.
그는 말다툼의 원인이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꿈과 경찰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이 충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항상 이 부분 때문에 어머니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날은 휴스턴 경찰서 인턴십에 지원하기 위해 서류에 서명하는 일을 놓고 다투었던 것이라 말했습니다. She wanted me to go into more medical professional line, and I wanted to do law enforcement. 그리고 자신을 항상 과잉 보호하고 억압하려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he was scared losing her son. 그래서 이날은 그렇게 다툰 뒤 밤새도록 친구들과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며 놀기 위해 나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니 씨는 자신을 또 다시 과잉 보호하며 밤늦게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어머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She treats me as if, I was like the only son in the whole entire world. 엄마와 아들 사이에 어떤 앙금 같은 게 있었던 게 확실하다 판단한 형사는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Did you hurt your mom? As in her feelings? I think I hurt her feelings. Are you talking about physically hurt? Yeah. No. Can't even do that. I can't do that. That's my mother. 이렇게 답한 데니 씨는 자신이 그럴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갤베스턴 근처에 있는 극장에 갔다가 새벽 4시 30분에 데려다 주었지만 아직도 엄마와의 말다툼으로 인한 감정이 씻기질 않아 4시간이라는 시간을 밖에서 더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이죠. 하지만 형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Saw a little creature walk in here. None.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And it had a big bill on it, and it went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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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ck. What would that creature be called? It was like duck here. Okay, but you would call it a duck if you saw a little creature like that, right? You said that, right? I'd call it a duck. A duck, right? It walks like a duck, quacks like a duck, looks like a duck. It's what? Duck. 갑자기 꺼낸 오리 얘기로 어리둥절한 데니 씨. 그리고 형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Duck. Okay? And with your mom's death, screaming that it's somebody very close to her. Screaming that it's the one time her son goes out all night long. Why don't you go home at 4:30 in the morning? Well, I was with a friend, and after we dropped her off, I drove around. Why? It was just too late already. I was like, I'll just deal with my mom in the morning when I see her. 오리 얘기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들어오는 형사의 모습을 본 데니 씨는 뭔가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동작이 커졌으며 말을 할 땐 형사의 눈을 피하려 하는 모습을 말이죠. Screaming that it's the one time her son goes out all night long. Why don't you go home at 4:30 in the morning? Well, I was with a friend, and after we dropped her off, I drove around. Why? It was just too late already. I was like, I'll just deal with my mom in the morning when I see her. 형사는 이런 모습을 보곤 데니 씨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데니 씨의 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소에 엄마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 안 되고 밤 8시 이후엔 집 밖에 못 나가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잉 보호를 했던 내용을 말하며 예로 들었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날 화요일엔 고속도로도 탔고 밤 8시를 넘어 밤새도록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다고 하니 신문을 하고 있던 형사 입장에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사는 데니 씨를 다시 한 번 더 떠보기로 합니다. Fact of the matter is that it happened. And you're never going to be free of it until you let it go. It happened. Rather than not stay. But I didn't do it. 데니 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I didn't kill my mother. I can't even go there. Why would I kill my mother when she's done so much for me? 브라이언 형사는 이렇게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데니 씨를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명확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심증만으론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가슴만 두드리고 있던 같은 날 오후 데니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으로 지내고 있던 누름 모하메드는 불법 약물 소지 및 판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체포되어 가던 그는 같은 학교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데니 씨한테 얘기해. 나한테 전화 달라고. 내가 곧 감옥에 갈 거라 전해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름을 체포해서 가던 휴스턴 경찰국 경관은 데니 씨라는 이름을 듣고 엄마가 살해되어 취조받고 있다는 그 데니 씨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누름을 브라이언 형사에게 인계하였고 왜 데니 씨 이름을 불렀던 건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쪽 손에만 장갑을 끼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진과 같은 꿰맨 상처가 보였고 이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누름은 단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자르다가 베인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브라이언 형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문 손잡이에서 발견된 제3자의 혈액과 대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이게도 바로 누름의 것으로 밝혀졌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밝혀진 용의자의 정체는 브라이언 형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How much money was he promising you with this whole deal with his mom? At first, he was promising 5 G's, and then when I did it, and then he saw my thumb when I hopped back in the car, and I was like, man, what the He's all like, man, for 5 G's, he was like, man, I got you, don't worry, man, I'll throw in some extra, man, I'll give you another 5 G's, this and that. And I was like, okay, I looked at him like, okay then. So 10,000? Yes. 이것뿐만 아니라 선불로 돈을 받았다고도 하였습니다. But did he pay you any money up front? And yes, he paid me 1,000 up front. 그리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When he dropped me off, he said he opened the trunk, gave me the gloves. What else did he give you? And there was a knife in the trunk I picked up. 그리고 누름은 당시 데니 씨의 집으로 올라갈 때 데니 씨가 앞장서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Listen, he explained to me that once I get inside the house, he'll open the door for me.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난 뒤에 자긴 차로 돌아갈 테니 강도짓을 하라고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 묘사하기 시작하는 누름. I kind of panicked because I was like, I thought for a second, I shouldn't do this, but they already seen me, and so I just jumped and I just attacked and I grabbed her, Okay. started stabbing her in the stomach, and then she pulled me closer, biting me, and Okay. I'm gonna be her. Okay? Okay. I'm sitting on the couch. Okay? I'm sitting on the couch. like, let's say you grab me with your left, you pull me close, and I'm just stabbing you right here, but you're like just choking me, trying to choke me. Okay. And I start moving, and I put my mouth right here and start stabbing you in the neck. 이후 타바썸이 죽을 때까지 총 48번이나 계속해서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I saw her eyes rolled over. I'm like, oh. 그리고 나선 데니 씨가 흰 봉투에서 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기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Would you start going through all the envelopes? Like I started looking around. I was like, where the heck is it? I saw a white envelope, but I didn't think there was no money in it. But then after that, I just like I didn't want to be in there no more. 이 얘기를 들은 용사들은 누름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봉투에 묻어있던 피도 누름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결국 브라이언 형사는 누름의 이러한 자백과 증거를 들고 다시 데니 씨를 찾아가서 자백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데니 씨는 이러한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름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납치했고 공포에 질린 나머지 돈을 털 수 있는 곳인 자신의 집을 알려주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함께 집으로 간 데니 씨는 울면서 누름에게 제발 어머니는 해치지 말라고 빌었지만 결국 죽였고 돈도 빼앗겼다고 하였습니다. 브라이언 형사는 이제 데니 씨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완고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자 데니 씨는 자신의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였습니다. 자신이 누름과 함께 이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 말이죠. I mean, you may have not have done the act, but do you see how your actions were? I mean, do you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I was part. 사실 이 계획을 통해 자신은 엄마의 구속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한 채 혼자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금과 같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한다면 다른 누구보다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이런 상상치도 못했던 발상으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데니 씨는 결국 재판을 통해 25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5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직접 살인을 저질렀지만 모든 내용을 정직하게 자백한 것이 인정된 누름은 4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너무도 컸던 사랑이 자신을 구속하는 수갑처럼 느껴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어머니의 죽음을 이용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끔찍한 소시오패스였던 것일까요? 본인도 현재까지 명확한 답을 내어놓지 않고 있지만 단지 죄책감은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군요. 휴스턴의 어머니 살인마 데니 씨 미나스 사건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cHale, Wilmington.